자, 이번 시간에는 유도와 유도 용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유도기와 유도 용량입니다. 자, 우선 유도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솔레노이드인데요. 솔레노이드 코일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 이거를 우리가 표시로는 L로 표현합니다.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R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축전기 캐패시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C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 기호, 전기 회로에서 기호를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그림은 뭐냐면 자체 유도라고 하는데, 자체 유도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처음에 스위치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스위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코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주위에 자기장이 갑자기 생김으로써 이 코일은 그 원래의 자기장이 없었는데 생겨버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죠?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상쇄시키려고 노력하려면 그때 어떻게 된다면 원래 흘러온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야 되고, 이 유도 전류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입실론 L이 생기죠.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표시는 바로 교류의 표시인데, 교류의 표시를 연결한 이유는 뭐냐 하면 1초에 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니까,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갔다가 또 60초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또 이렇게 흐를 거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때마다 이 코일에는 그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항상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방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코일이니까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B는 뮤제로 NI라고 우리가 앞에서 증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원래 DT분의 D 파이 B라고 쓰면 되는데, 코일이니까 어떤 감겨있는 횟수가 있겠죠. 뭐 라지 N개가 감겨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B가 뮤 제로 NI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넣고서는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N에 뮤 제로 N에 DT분의 DIA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요건 면적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n이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 단위 길이당 감기 횟수니까 요거는 L분의 라지 n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써주면 마이너스 L분의 뮤 제로 n 제곱 a의 dt분의 di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자? L로 쓰자라는 거예요. 그 다시 써보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자체 유도에서 유도 기전력이란 거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 파이 b라고도 쓸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자속의 변화에 대한 걸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도기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어떤 전류의 변화에 대한 걸로도 유도 기전력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L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L분의 뮤 제로 N 제곱 A라고 했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 요거를 좀 이제 다시 수식적으로 좀만 정리해 볼게요. 별건 아닙니다. 자, 뮤 제로에 여기에 L이 하나가 더 있으면 요거를 N이라고 쓸 수 있죠. 아니면 뭐 이거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N 제곱에 A에 L로 쓸 수 있고요. 요거는 A하고 L이라는 건 면적하고 그러니까 어떤 높이니까 뮤 제로 N 제곱에 뭐 부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책에 따라서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L분의 라지 L은 뮤 제로
n제곱의 a다. 이건 뭐라고 하느냐? 단위 길이당 유도 용량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L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도 용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식에서 지금 요 식에서 표현을 해보면 L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i분의 n 파이 b라고도 쓰죠. 이런 꼴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이보다 유도 용량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의 단위는 우리가 H, 헨리라고 합니다. 헨리.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유도 기전력은 어떤 방향으로 생기느냐? 자, 첫 번째처럼 이렇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 들어와서 전류가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속의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점점 어떤 커다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코일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거를 원래 상태로 하려고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래야지 줄일 테니까. 그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전류가 오히려 디그리스 줄고 있단 말이에요. 줄고 있으면은 이 코일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원래 상태는 양이 더 많았으니까 더 많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더 늘어야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생기려면 유도 기전력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전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항해서 항상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생긴다. 또는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를 방해하는 쪽으로, 감소하면 다시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내용이는 그럼 솔레노이드에서 유도 용량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유도 용량 L은 뭐 I분의 N 파이 B라고 했는데 파이 B라는 거는 BA라고 쓸 수 있고 라지 N이라는 거는 LL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B라는 거는 뮤 제로 NI니까 이렇게 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식을 쭉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요 식인데 결과적으로 코일의 유도 용량이라는 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 아, 길이가 길고 또 면적이 크면 유도 용량의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도 용량들은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있는데 직렬로 연결할 때는 더하기로, 병렬로 연결할 때는 역수분의 1로 더하는데 이거는 꼭 뭐하고 똑같아요? 자, 저항과 같은 느낌이 됩니다. 왜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합성이 될까요? 자, 저항도 어떤 느낌이었어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유도 기전력, 유도기라는 것 자체가 유도 용량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서 증가하는 양을 반대하는 변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항하고 어떻게 보면 느낌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유도기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I1과 I2로 나눠지면 우리가 이렇게 I는 I1 더하기 I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첫 번째 유도기에서는 마이너스 L1분의 DT분의 DI라는 이런 식의 유도 기전력이 생길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전이차나 여기서부터 여기에 전이차는 어때야 되죠? 이쪽이나 아래쪽이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병렬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전체에서의 그 유도 기전력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I는 I1 더하기 I2니까 요거를 DT분의 DI는 DT분의 DI1 플러스 DT분의 DI2라고 쓸 수 있고 거기다가 각각 해당되는 요 부분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바로
이쪽 부분 같이 역수의 더하기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은 RL 회로입니다. 뭔가 이름이 전에 했던 RC 회로와 뭔가 유사하죠. 자, 회로 모양은 비슷해요. 건전지가 있고 저항이 있고 여기 이제 코일이 있어요.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죠? 축전기가 있었죠. 이런 회로인데 후에 보면 RLC 회로도 나오고요. LC 회로도 나오고 뭐 그런 회로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추후에 풀게 되고요. 자, 이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는 스위치를 1번에 연결하였을 때 전류 I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뭐 RC 회로에서도 뭐 I와 뭐였죠? Q였나요? 그거에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하고 물어보는 건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스위치를 한번 1번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전지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나오게 되죠. 흘러나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올 텐데, 자, 문제는 뭐냐면, 코일이 없다면 그냥 흘러갈 건데, 코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일에 갑자기 전류가 없다가, 갑자기 코일이 전류가 생기죠.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이 안에서 뭐가 생기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정확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킬로요프를 잡아보자 그거예요. 자, 킬로요프를 잡아보면 자,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갑니다. 가게 되면 입실론만큼 전압이 증가하게 되고 마이너스 IR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만큼 전대 반대 방향의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오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저번보다 좀 더 편한 게 DI가 있고 DT가 이미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한쪽은 DI로, 한쪽은 DT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좀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다가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해 봅시다. IR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DT를 왼쪽으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L분의 1에 DT가 되고 이쪽은 입실로 마이너스 I R분의 1에 DI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르죠? 0부터 T까지 흐를 거고요. 자,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흐르는 전류가 하나도 없다가 스위치를 넣으면 쭉쭉 올라가서 어떤 임의의 시간에 T라는 시간에 어떤 전류 I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적분을 풀어주면 이쪽 왼쪽은 L분의 1에 T가 될 거고요. 이쪽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이쪽은 이런 걸 한번 치환을 해보려면 자, 입실론 마이너스 IR을 우리가 X라고 놓고요. 그럼 DX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R에 DI가 되겠죠. 그러면 DI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분의 1에 DX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넣고 이거를 X분의 1에 넣어주면 DX가 되려면 이쪽에 마이너스하고 R이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L분의 R의 T는 자, 적분을 풀어주면 ln일 거고 입실로 마이너스 IR에 어떻게 되죠? 0부터 I까지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L분의 R에 T가 되고요. ln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수로 만들어주면 2n t가 되고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식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될 거고요. 따라서 i는 잘 안 써지네요. 다시 씁시다. 이쪽에다가
자, 그러면 따라서 I는 R분의 입실론 분의 1 마이너스 2의 1분의 R분의 T 이런 식이 되죠. 자, 식을 구했어요. 그러면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시간이 0이다. 0이면 그때 전류는 얼마가 되죠? 자, 0이니까 I는 0이 되죠. 자, T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I는. 자, I는 R분의 입실론이 된다. 그러니까 즉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류가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R분의 입실론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스위치를 2번에 연결하는 건데요. 2번에 연결하게 되면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R이고 L인 회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회로상에서 점점 줄어서 회로 갑자기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코일이 없다면 갑자기 순간으로 바로 뚝 떨어지는 0이 되지만 코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 코일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요?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얘가 사라져 버리면 아까 이쪽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겼던 게 이제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아, 이쪽 방향으로 가는 애가 생겨야 되니까 얘가 이제 없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킬로웨프를 써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는 0이 돼야겠죠. 아까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더 간단해져, 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I는 이쪽으로 T는 저쪽으로 가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0부터 T까지. 자, 0일 때 전류가 얼마였을까요? 그죠? 아까 그래프에서 어떻게 됐어요? 앞에 그림에서 어떻게 됐죠? 요렇게 왔었어요. 얼마로? 요거를 우리가 I0라고 합시다. 자, I0부터 점점 흘러서 어떤 의미의 I까지로 갈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적분을 풀면 ln에 어떻게 되죠? I가 될 거고 아,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L분의 R 아, 여기가 DT인데 이미 T를 써보네. 너무 빨리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I의 I0는 얼마가 돼요?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T가 되고 따라서 I는 I0의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T가 되죠. 그럼 I0는 얼마였어요? 아,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T가 0이다. T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요 지점이겠죠?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이제 스위치를 놓는 거예요.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전류가 얼마 나올까요? 자, 0을 놓으면 자, I는 얼마가 돼요? R분의 입실론이 되죠. 그러다가 T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점점 가게 되면 I 값은 어떻게 된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딱 누르면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일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아, 전류가 증가하는 것도 방해하고 전류가 떨어지는 것도 방해하고 한다라는 거를 이 RL 회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장에서는 유도기와 유도 용량 또는 RL 회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자, RC 회로와 RL 회로를 서로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면 아마 뭐 적분 푸는 방법은 거의 유사한 방법이고 물어보는 방법도 거의 유사하고 또 그래프에 대한 해석도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는 얘기 아니고 방식이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